소크라테스가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인싸였을까? 아님 아싸였을까? 여러분, 이 아저씨 소크라테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를 외치던 철학의 아버지, 고대 그리스의 토론왕. 그런데 만약 이분이 21세기에 태어났다면? 스마트폰 들고 SNS 할까? 인스타에 철학 명언 올릴까? 아니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할 때도 삶의 본질을 탐구해야 하는가? 이런 거 논쟁하고 있을까?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현대 사회에서 살았으면 어떤 사람이었을지, 그리고 그가 인싸였을지 아싸였을지 한번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삶과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 하지만 만약 소크라테스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상가였을까? 아니면 너무 피곤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인싸보다는 아싸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현대 사회에서 인싸란 대체로 사교적이며 트렌드에 밝고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반면 아싸는 사회적 교류가 적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상대가 확신하는 것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확신할 때마다 그것이 정말 맞는가? 라며 질문을 반복했다. 이러한 태도는 철학적으로는 매우 가치 있는 방식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 친구들끼리 편하게 수다를 떨고 싶은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고 대화를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보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가볍게 대화하며 심각하지 않은 주제로 웃고 떠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이런 상황에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 친구 A,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진짜 대박이야. 내가 뭐 좋아하는지 딱 알아서 추천해주더라.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친구 B, 그냥 내가 자주 보는 콘텐츠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거지. 소크라테스, 그럼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가? 친구 A, B, 야, 너 그냥 조용히 좀 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된다면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결국 질문 공세에 지쳐버릴 것이다. 현대인은 가벼운 대화를 원할 때가 많고,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기 쉽다. 소크라테스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졌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현대의 직장 문화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팀 회의 중에 상사가 프로젝트 방향을 설명하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보자. 팀장,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고객 만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팀장,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죠. 소크라테스, 하지만 고객의 만족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만족을 정의해야 합니까? 팀장,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 직장에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는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빠른 실행력과 실용적인 해결책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소크라테스처럼 끝없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회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동료들에게 너무 말이 많다. 필요 없는 질문을 한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태도는 조직 내에서 아싸가 되는 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가 만약 현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SNS를 사용했을까? 아마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SNS 활동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짧고 간결한 정보 공유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소크라테스가 활동한다고 가정해보자. 소크라테스, 우리는 왜 행복을 추구하는가? 네티즌 1, 당연히 행복한 게 좋으니까. 소크라테스,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티즌이 그냥 기분 좋은 상태지. 소크라테스, 하지만 순간적인 기분과
지속적인 만족 중 어느 것이 더 진정한 행복인가? 네티즌 3. 그만해. SNS에서는 짧고 직관적인 답변이 선호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처럼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대인들은 이런 대화 스타일을 논쟁을 걸려는 사람 혹은 토론, 좀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즘 인터넷 문화에서는 논쟁을 즐기는 사람과 논쟁을 피하고 싶은 사람 사이의 간극이 크다. 인터넷에서는 정답을 찾기보다 자기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무엇인가? 를 집요하게 탐구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의 끝없는 질문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거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TED 강연이나 철학 강의에서 사람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철학 교수나 토론 전문가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분야에서 사람들의 내면을 탐구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를 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대중과의 철학 토론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싸가 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논쟁가였다. 그의 대화 방식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들고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불리며 현대 교육과 토론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소크라테스가 활동한다면 그의 토론 방식이 여전히 환영받을까? 오히려 피곤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논쟁을 벌였다. 그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광장 대신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현대의 소크라테스가 트위터에서 자신의 철학을 펼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소크라테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네티즌 1 정의는 법을 따르는 거지. 소크라테스 하지만 법을 따르는 것이 항상 정의로운가? 네티즌 1 그만해.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온라인 환경에서 소크라테스의 방식은 다소 피곤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의 SNS 이용자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와 가벼운 대화를 선호하며 길고 복잡한 논쟁을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소크라테스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태도는 논쟁 좀비 또는 꼰대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논쟁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필터 버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이 속에서 소크라테스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차단당하거나 논쟁을 피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에는 논쟁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회적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논쟁이 시작되면 그냥 그만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 회의 중 팀장 우리 프로젝트 방향은 A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A가 최선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팀장 시장 조사를 했고 고객 반응이 좋아서. 소크라테스 하지만 고객 반응이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 조사의 표본이 충분했나요? 팀장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끝. 이처럼 소크라테스식 대화 방식은 조직 내에서 토론이 너무 길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기업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끝없는 질문과 논리 검토가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엄마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해. 소크라테스 유기농이 정말 더 건강한가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엄마 TV에서 나왔어. 소크라테스 하지만 TV 정보는 항상 정확한가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하나요? 가족들 그냥 밥이나 먹어. 소크라테스는 과거에도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그가 활동했다면 아마도 뉴스 프로그램의 정치,
토론 패널이나 유튜브의 정치 해설 채널에서 활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 정치 환경이 논리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가 정치인들과 토론을 벌인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진행자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크라테스, 과연 세금이란 무엇인가? 진행자, 그러니까 부자 증세에 찬성하냐고요. 소크라테스, 하지만 부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진행자,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현대 정치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현대 정치 토론에서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가 중요한데 소크라테스의 방식은 깊이 있는 논의를 선호하므로 오히려 논쟁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철학자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 환경에서는 감정적이고 강렬한 발언이 주목받기 때문에 논리적 토론보다는 대중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대 사회에서도 소크라테스의 논쟁 방식이 유효할까? 아니면 단순히 피곤한 사람으로 취급될까?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의 방식이 그대로 통할지는 의문이다. 끊임없는 질문 던지기는 일상 대화에서 피곤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토론을 끝까지 하는 성향은 SNS에서 논쟁을 유발하며 차단당할 확률이 높다.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명확한 답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답답함을 줄 수 있다.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고 논쟁을 멈추지 않고 정치와 윤리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시대였다면? 트위터에서는 차단당하고 친구 모임에서는 대화 흐름 깨는 사람, 방송에서는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즉, 현대 사회에서는 인싸되기 어려운 타입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남긴 철학적 사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크라테스가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인싸였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철학 토크에서 만나요. 안녕.